여름이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지 않니? 그래서 오늘은 무더운 여름,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여름철 핵심 건강관리 비법을 방출할 거야. 이름하여 댕댕이 여름철 건강관리법!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함께 모셔볼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의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최민경 수의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 반려동물 댕댕이들을 위해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지 수의사님께서 설명해주세요. 네, 맡겨만 주세요. 우선 여름철에 걱정되는 반려동물 질병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날씨로 인한 열사병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많아지는 세균들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식중독 등이 대표적입니다. 뜨거운 여름, 뭔가 평소보다 더 헥헥거리는 우리 댕댕이들. 왜 그러는 걸까요? 반려견들은 더울 때 사람처럼 온몸에 땀이 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헥헥거리면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분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줄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매일 먹는 사료의 타입을 바꿔주시면 좋아요. 습식 사료나 화식은 건식 사료에 비해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댕댕이들 여름 간식 추천해주세요.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야채를 간식으로 급여한다면 기본적인 수분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간혹 씨나 줄기 부분에서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외해주세요. 특히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오이, 그리고 딸기나 블루베리, 수박 같은 경우가 수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먹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기준대로 양을 주시면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있어요. 5kg 기준으로 딸기는 1개, 블루베리는 3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과 야채를 주실 때는 반려견들에게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잘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도 더운 날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댕댕이들도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데요. 이를 이용한 꿀팁 없을까요, 수의사님? 네, 있습니다. 바로 얼음 큐브를 강아지 물그릇에 넣어서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시는 건데요. 또는 얼린 간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고기나 닭고기 같이 반려견들에게 알러지가 없는 육류를 이용해서 육수를 얼음으로 얼려서 간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음수량이 늘지 않는다면 물에다가 반려견 전용 우유나 초유가루 등을 섞어주셔도 됩니다. 팬밀크나 추르를 얼려주셔서 아이스크림처럼 급여해주셔도 돼요. 음수량을 늘리기 위해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군요. 우리 댕댕이들 온도별 열사병 위험 정도도 설명해주세요. 먼저 기본적으로 강아지의 체온은 사람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38.3도부터 39.2도 정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반려견들의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열사병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41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피가 곳곳에 응고가 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그리고 뇌화장기가 손상되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네요. 그러면 열사병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평소보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과해집니다. 그리고 끈적거리는 치매 양도 많아지는 편이에요. 만약에 열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사병에 걸리면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게 돼요. 먼저 강아지를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수건에 물을 묻혀서 몸을 닦아주신 다음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체온을 낮춰주세요. 여기서 얼음물같이 너무 찬 물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혈관이 수축돼서 열발산을 오히려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열발산이 잘 되는 귀와 발 주변에 물을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대처를 했는데도 정상 범위인 40도 밑으로 안 떨어진다면 당장 병원을 가야 합니다. 41도로 1시간 정도 지속되면 혼수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름철 산책을 꼭 시키는 게 좋은 걸까요? 우선 반려견들의 산책은 건강상으로나 행동학적으로나 매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사람처럼 온몸에 땀이 나지 않는 우리 반려견들은 사람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운 날 산책할 때 정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스팔트는 정말 뜨겁기 때문에 발바닥 화상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늘진 숲길 위주로 걸어주세요. 그럼 여름철에 신발을 신어서 발을 보호해야 할까요? 겨울에는 신발을 신는 게 좋지만 여름에는 오히려 발바닥 땀샘에 땀 증발을 막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신발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름철 산책 준비물도 따로 있을까요? 준비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생수, 그리고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여름용 쿨조끼가 있습니다. 하지만 쿨조끼를 물에 적셔서 하루 종일 입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습하고 더운 환경에 습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쿨조끼를 꼭 벗겨주시고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름철에 더우니까 댕댕이들 털을 싹 밀어주는 게 좋은 거 맞나요? 물론 시원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강아지 피부 질환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털에도 좋은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럼요. 강아지 몸에 난 털은 피부 보호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털 사이에 있는 공기층에서 시원한 공기순환의 역할도 하고요. 털이 과도한 열을 차단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털을 너무 짧게 밀면 효과가 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하라고 짧게 밀어주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신데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아무리 더워도 어느 정도의 털은 필요해요.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털이 없기 때문에 화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털이 짧으면 피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외부적 위험 요소인 해충, 진드기, 벌레에 물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mm에서 1cm 이상의 털을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빗질을 해주면서 뭉친 털과 빠진 털, 솜털 등을 손질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팁 있을까요? 목욕은 필수! 여름철 실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먼지도 많이 묻고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요. 목욕은 냄새와 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털갈이 시기에 죽은 속털 제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그렇다고 너무 자주 목욕시켜도 안 됩니다. 2, 3주에 한 번 정도 목욕하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 후에 발을 닦고 잘 안 말려주시면 발가락 사이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지각염 때문에 아이들이 간지러움을 느껴서 발사탕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점점 무더워지는 요즘 우리 소중한 댕댕이 건강을 위해 더 관심 갖고 많이 신경 써주세요. 안녕!